2분 드릴게. 쉬고 풀어. 질문 있으면 바로 올리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우주론 바로 이어서 갈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보험 질문 갈게. 자, 시작해 주십시오.
마이크 잡히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치? 지금 나 잡고 있어요, 혹시? 카메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짓은 헛짓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헛짓거리. 자, 일로 와봐요. 고대어 잠깐. 낄 때 끼시고 빠질 때 빠지셔라. 전문용어로 낄끼 빠빠. 일부 수능 때 물리학회에서 성명서를 내셨어요. 당연히 이제 수능 물리 문제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왜 수능 국어에 대해서 물리학회가 성명서를 내실까요? 낄 때 끼. 우리가 진짜 좀 낄 때 껴야 돼. 제발. 여러분, 제가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뭐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럴 깜냥이 안 돼요. 몰라, 솔직히 나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야, 내가 뭘 한다고 뭐 씨발거 그거 뭐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걸. 마찬가지야, 얘들아. 올해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몇 년 지난 애들이 뭐 알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만 이건 있어. 공부라는 게 결국에는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또 사회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게 막 전부인 양 또는 그게 절대적인 양 말을 해버려요. 왜? 자기 인생은 그게 절대적이고 전부였으니까. 내가 서울대를 간 이유, 내가 의대를 간 이유는 그거니까. 난 이렇게 해서 의대 갔고 서울대 갔어 라고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은 다른데 사실 오리지널, 본질은, 근본은 뭐야? 평가원에 출제된 것들이야. 그걸 A라는 학생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대학을 간 것뿐이야. 근데 너희는 B라는 학생이잖아. A라는 학생의 관점이 도움될 수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결국에는 평가원을 여러분 스스로 보는 판단력과 관점까지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수업을 듣는 거고 활용을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수능 국어 수준에서 다루는 물리 내용이야. 왜 물리학회가 나서냐고요. 초등학교 과학 실험이 오류가 있다고 성명서 낼 거예요. 그러려면 초등학교 과학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내셔야지. 아시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봐봐. 자, 지금 이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야 되니까. 지금 두 개가 엮여 있다는 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건 거야. 이미 일사기출에서 애들이 푼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이런 걸 갖다 내버리는데 부담이 크게 없어요. 봐봐.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형광펜으로 각각 밑줄 쳐 사살표 연결해놔. 44페이지에 2단락 두 번째 줄, 45페이지 31번 문제의 첫 줄 화살표 연결해놔요. 그러면 얘는 질량 요소고요. 얘는 부피 요소지. 다르죠, 부피와 질량은. 근데 봐.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초등 때. 부피가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 자, 초등학교 수학했잖아. 초등학교 수학. 다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맞냐? 그러면 다시 밀도와 부피를 곱했대요. 뭐만 남아? 질량. 됐어? 사실상 질량 요소인 거죠. 됐니? 그러니까 부피를 제거하고 질량만 놓고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림 설명한 거고 여긴 그냥 필기해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초등학교 때 배운 이걸 뭐 어렵다고 진짜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공부 유튜버 몇 명 있지도 않아요. 근데 뭘 이게 어렵다고 자꾸. 아니, 그건 당신들이 그 옛날에 쉬웠던 수능 시험 쳐서 대학 간 거고 요즘 수능 문제는 존나 어려워진 거고 만점자가 148명밖에 안 되는 시험에서 네가 왜 만점을 맞아야 돼요? 수능 안 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거 참 진짜. 여기까지 계속 갑시다. 절대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봐봐.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일단 그림 설명이잖아. 동심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빗금칠해진 이 동심원의 한 껍질. 자, 봐봐 여기. 이 껍질, 흰색 껍질 보세요. 이거를 흰색 껍질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쪼개가지고도 보겠대. 그리고 그걸 질량 하나하나 알갱이로도 보겠대. 가능하죠? 이미 왜냐면 그 발상을 일사기출에서 했다고 보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 원래 만류인력 공식은 이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엄밀하게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 또 수학 안 한 애들은 답답한데. 자, 봐. 지금 질량 요소가 15개 있어요. 그래서 질량 하나하나를 나는 M1, M2 해서 M15까지 쓴 거야. 그래서 M1부터 N15까지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리가 문제가 돼. 그 M1에서의, 얘에서의, 얘를 M1이라고 쓸 때 얘에서의 거리를 R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M2에서의 거리는 R2라고 되겠죠. 여기서의 거리는 R3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엄밀하게는 뭐야?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R1의 제곱분의 라지 M1 곱하기 스몰 m. 봐봐. 밖에 있는 점 P의 질량이 스몰 m이야. 오케이? 스몰 m하고 여기 질량 요소 하나하나를 라지 M1, M2, M3, M4 이렇게 할게. 그리고 그때 거리를 R1, R2, R3 이렇게 할게. 그래서 M2에서의 거리 R2, M3에서의 거리 R3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 써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원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지문은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은 얘랑 그랑 얘랑 같다고 해버려. 이게 틀렸다는 거야, 물리학에서는. 당연히 틀렸지, 씨발. 아, 당연히 틀렸죠! 근데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일단 같다고 볼게. 왜? 오차가 많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봐봐. 우리가 물리법칙 쓸 때 공기 저항, 마찰력 이런 거 다 생각하냐? 하죠. 거기까지 사실은 하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스페이스 X 우주선 쐈다가 내리는 거 봤냐? 스페이스 X. 거기까지 하지. 그건 여러분 스페이스 X 나사에서 가능한 거라니까. 우린 고3이야. 고3. 우리 나사 아니에요? 나사. 우리 나사 아니라고. 고3이라고 지금. 왜 나사 가려는 걸 하고 있어 지금. 비슷하게 보겠다고. 비슷하게. 이 얘기라고. 자, 봐봐. 이 식을 설명해 줄게. 이 식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야, 그 질량 요소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한 놈이나 만류인력 법칙 제대로 써가지고 제대로 구한 놈이나 자, 어차피 얘네들 R이 다 다른데 그냥 중심으로 싹 다 한번 모아보자, 이 질량 요소들을. 그러면 대충 거리는 이만큼 원의 중심에서 P까지의 거리 R이고 원래 R1, R2, R3 점점점을 제곱했기 때문에 평균을 R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차피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그냥 R이라고 퉁치자. 그래서 흰색에 해당하는 이 껍질 한 겹, 흰색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 중심에다 싹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계산해서 구하면은 R제곱분의 질량 M1부터 M15까지 다 더한 놈 곱하기 PM, P에 있는 질량 M. 거기다가 상수 곱해서 얘랑 같을 거야. 얘네는 야, 그게 어떻게 같냐? 안 같다니까. 안 같은데 오차 인정하고 그냥 같다고 놀게 얘들아 라고 한 거야, 평가원에서는. 됐어? 내가 왜 이걸 설명해 주냐면 꼭 물리 덕후들이 내가 설명해 주면 나가가지고 선생님 뭐 이거 아니에요? 맞아서 내가 아예 시그마까지 써가지고 계산 다 해준 거야. 물리 덕후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알겠어? 다시 한번 정리한다. 다르지만 오차 인정. 오케이. 그래서 비슷하다고 볼게. 비슷하다고 볼게라고 해서 같다고 안 했다. 절로 갑시다. 자, 그럼 평가원에서는 그걸 전제를 한 거야. 어떻게? 자, 이것도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왜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봐봐. 음해. 야, 똑같은 얘기를 3번 얘기하는데 이거를 못 알아먹고 어렵다고 하는 건 그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 그만하면 안 될까? 제발 진짜. 야, 나 진짜. 아니, 그럼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3번 해주잖아. 근데 이게 어렵다? 그거는 수준 인정한 거예요. 같은 서울대생이 아니야. 제발 좀.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어. 유튜브 처음 보면 수두룩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울대를 나왔든 의대를 나왔든 상관없어.
지금 이 시점에 치러지는 수능 국어 시험은 차원이 달라. 근데 100년 전에 우리의 문맹률은 95%가 넘어. 지금 이 시점에는 99.99%가 글을 다 읽고 쓸 줄 알아. 차원이 다른 시대가 됐어요. 마찬가지야. 20년 전에 서울대 갔어. 10년 전에 의대 갔어. 차원이 다른 시대가 됐다니까. 그걸 몰라요? 옛날에 아이폰 있었어? 그 차원이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거야. 어렵지도 않아. 자, 하나씩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봐요. 자, 결국 31번 문제는 이거야.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봐. 여기 흰색 한 겹을 하나 쪼개서 볼게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쪼개서 볼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국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들의 총합은 국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껍질 중심에서 O에서 P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라고 한 건데, 자, 이 얘기야. 봐봐. 자, 엄밀하게는 이 15개 하나하나가 각각의 거리를 가지고 P에 있는 질량 N까지의 만류인력 9회, 15번 구해 가지고 다 더해줘야 돼. 이해되죠? 그렇게 구하나 이 질량 M 15개를 중심으로 모아버리자. 대충 평균 내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나 비슷하겠지? 이 얘기라고. 알겠냐?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 글 쓴 사람의 의도였다고. 일단 같다고 놓을게. 오차 인정. 알겠어? 질문. 자, 그럼 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 자, 그러면 그 국껍질들, 방금 흰색 국껍질 봤죠? 중심이 같다, 동심. 국껍질들이 P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 같다.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5개죠? 얘 가지고 하나하나 다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놈들을 전부 다 여기 중심 O에다 때려 박을 수도 있겠죠? 대충 평균 내서 구해도 비슷하겠지? 주황색도 마찬가지, 흰색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즉, 흰색 하나하나 가지고 생각해서 오케이. 그러면 껍질들, 흰색 껍질, 주황색 껍질, 노란색 껍질들도 각각 0에다 모아가지고 구하면 따로따로 구하나 한 번에 모아서 구하나 비슷할 거야. 오차 인정해주면 좀 작은 오차 정도야. 그렇다고 치면 똑같을 거야. 그 얘기라고.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야? 구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원래는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놓고 구해도 오차 인정하면, 작은 오차 정도는 인정하면 다 똑같을 거야.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 왜? 이미 일사에서 했잖아. 다시 한번. 자, 이 한 겹이 있지? 흰색 겹이고 15개 정도 있다고 칠게.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두 번째 거리, 세 번째 거리 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구해줘야 되지만 얘네들의 평균점인 여기 중심 O에다가 질량 M을 다 모을게. 그래서 질량 M 다 모은 놈하고 거리 대충 여기 평균 내가지고 얘랑 만류인력 구하면 하나하나 구한 거랑 다 모아서 구한 거랑 물론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같다고 놓을게. 그러면 한 겹도 마찬가지로 중심으로 모아서 할 수 있잖아. 야, 그럼 결론은 뭐야? 이 하나하나 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거를 다 계산해서 구하나? 중심으로 다 때려박아서 구하나? 비슷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 뭐래?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P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의 총합들, 하나하나 다 쪼개서 보는 것들은 결국 뭐야? 구 전체의 질량 하나로 때려 모아가지고 거기서 구 중심 O에서 P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 이 얘기야. 어려워요, 이게? 이게 어려울 수 있죠. 오케이. 어려울 수 있으나 기출 흐름과 EBS 연계 흐름을 보면 괜찮아져. 사실은 그거야. 서울대식이나 갔고 의대식이나 갔으면 충분히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내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하셨다면 이건 그냥 매우 쉬운 문제에 촉합니다. 다만 이 지문을 독립적으로 보고 그 시절에 공부했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손도 못 대겠는 거지.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봐. 1번. 자, 봐봐. 여기 봐봐. 자, 봐봐.
지금 주황색 반지름, 흰색 반지름 보자. 당연히 흰색 반지름이 크지. 개수도 흰색이 15개 훨씬 많이 들어갔지. 1번 반지름이 클수록 질량 요소들은 질점들의 질량은 더 커졌을 것이고 당연히 만류 인력도 당연히 더 많으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됐죠? 1번 오케이. 자, 2번 그려보자. 임의로 내가 정해볼게요. 자, 태양이 있어. 지구가 있어. 여기서 중심에 질량 M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임의로 정해볼게. 지구는 그냥 질량 요소가 2개만 있다고 쳐볼게.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여기서 1번, 2번 잡아 당기는 만류 인력이 있겠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로 해볼게. 태양 중심에 있는 질량 M이 질점이 지구 전체를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 얘가 1번, 2번 잡아당기면 되잖아. 됐어? 자, 반대로 지구 중심에 질점 M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을 잡아당길게. 그러면 물론 비교도 안 되지만 그냥 태양은 질량 요소가 9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비교도 안 될 정도 많지만 수백 배 크지만 질량이.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9개가 나와야 되죠. 같냐? 당연히 다르죠. 됐어요? 정답 2번 끝. 안 어렵다니까. 이게 왜 어렵다는 건지 나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림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인 거야, 사실은.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얘들아. 지구 원래대로라면은 지구에 있는 질량 요소 하나하나가 달에 있는 질량 요소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맞죠? 하지만 얘는 어차피 얘가 같다고 보기에서 전제를 해버렸잖아. 뭐가? 자, 여기 있는 질량 전체를 중심으로 때려 박을게. 그래놓고 라지엠이라고 쓸게. 여기 있는 질량 전체를 중심으로 때려 잡을게. 스몰 m이라고 쓸게. 그러면 이만큼 거리 R이잖아. 이만큼 거리 R이잖아. 자, 하나하나 다 구하나 중심으로 모아서 구하나 보기에서 같다고 했지? 같겠지? 이런 질문이라고. 이런 선지라고. 됐죠? 그려야 돼, 얘들아. 그려, 빨리. 그리세요. 그리셔요. 자, 이쪽으로 와봐. 이쪽도 이쪽 말고 이쪽은 그려. 알겠어요? 여기는 뭐 시그마는 모르는 애들도 많고 하니 수학 선택 안 하는 애들은 모를 거니까 이쪽 빼고 저쪽 그려. 됐죠? 저쪽 그림 그려. 저쪽 그림. 저쪽 지우고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야 돼서요. 볼게요. 이제 이어서. 자, 4번 선지.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과 모두 더해진 결과겠군. 자, 여기도 그림 그려볼게요. 봐봐. 태양이 있어. 태양의 질량 요소는 물론 말도 안 되게 크지만 그냥 9개라고 해볼게. 아까처럼. 그 다음에 지구 3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 3번에서 1, 2, 3을 잡아 당긴다고 해볼게요. 맞죠? 그럼 그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방금 얘기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을 더한 결과겠죠. 그런데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의 작용, 모든 부피 요소들 거꾸로 3번, 거꾸로 3번, 거꾸로 3번, 얘도 1, 2, 3 똑같네. 맞네. 맞죠? 맞잖아. 빨간색 1, 2, 3 다 넣어놔. 노란색 1, 2, 3 다 넣어놔. 어차피 똑같은 놈들이잖아. 방향만 반대인 거지. 됐어? 마지막 5번. 반지름 R이 질량이 라지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에서 높이 H.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핵심 원리만 이해했으면. 자, 이게 지구가 있고요. 전체 질량은 라지 M인데 얘를 어떻게 하겠대? 여기 중점에다가 블랙홀로 싹 다 모으겠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질량도 라지 M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지구에서 높이 H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가 하나 있나 봐. 됐어? 얘 질량은 얼마래? 얘 질량은 스몰 m이래. 됐니? 자, 그럼 봐. 하나하나 여기서 다 하나, 응? 여기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 두 개 계산 하나 같다고 했잖아, 보기에서. 이해됐어요? 그 얘기야. 반지름이 거리 라지 R이니까 반지름 R만큼 떨어졌겠죠. 어려운 거 아니라고. 아, 중학교 때 나 했다고, 수학 시간에 이런 거. 그럼 또 이제 좌절하죠. 저는 중학교 때 잠을 잤어요. 지금 안 자고 하면 되잖아. 어려워요. 그럼 어려운지 모르고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애들은 최소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밤 12시까지 해서 최소한이야. 최소한. 야, 니네가 1년 꼴랑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싶다? 도둑놈이지. 야, 남들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20시간씩 일해가지고 연봉 2억, 3억 버는데 나는 씨발과 하루에 1시간 일해가지고 연봉 10억 벌라 그러면 그게 도둑놈이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다. 이게 정의론이야. 하물며 강아지들도요, 하물며 원숭이들도요, 보상에 민감해. 원숭이들한테, 강아지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나뭇가지 하나 물고 오면 간식을 하나 줬어. 하나 물고 오면 간식을 하나 줬어. 하나 물고 왔는데 A 강아지한테는 간식을 하나 주고 얘한테는 3개를 줬어. 그럼 A 강아지 갑자기 어리둥절해. A 원숭이도 심지어 어리둥절해. 심지어 붕어 까마귀도 어리둥절해. 또 갖고 왔는데 이번에도 1개, 3개 주잖아요. 원숭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원숭이야, 원숭이. 나 베이는 아니야, 원숭이. 던져버린대, 이렇게. 보상을. 강아지? 고개를 획 돌리면서 거부한대요. 여러분, 다만 효율적이고 훨씬 여러분의 최소한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그게 하루 1시간은 아니야. 그게 하루 1시간 해갖고 되진 않아. 1년이에요. 그리고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공부만이야. 그걸 못하겠으면요, 서울대 갈 생각은 하지 말자. 알겠어요? 못 가, 그냥. 못 간다고 생각해. 난 그건 못하겠어요. 아, 그러면 그런 인생 사시는 거예요. 알겠어? 거짓말 하기 싫어. 근데 그게 뭐 어려워요? 아니? 야, 대학 중심 같은 데 가서 중심 같은 취급받으면서 살 바에는 올해 1년 뒤져라고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른 길이라니까. 그걸 몰라? 아니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공부 똑바로 하세요. 필기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 자, 그러면 40페이지로 와서 다시 36페이지로 와서 이제 전체 지문을 같이 한번 뚫어볼게요. 오케이? 쌤, 이거 A 달러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빠져 있지.
그니까. 자, 같이 뚫어볼게요.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각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봐. 경험주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 C 통해 E 형이사학을 바꿨다. 보입니까? 내가 동양철학, 서양철학 그렇게 세팅해 준 이유가 보이지? 자, 봐봐. 지금 자, 과거에 서양 철학 거의 신학이었고 이게 철학과 자연과학으로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뭐였다고요? 관념론이었다고요. 왜? 아니, 과학기술이 발달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해?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 경험론이 드디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경험론을 하다 보니까 이 새끼들 존나 내피셜이네? 병신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형이상학으로 존재했었던 이런 놈들이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초점을 뭐로 잡았어? 서양의 우주론인데, 색깔을 봅시다, 형광펜. 자, 서양의 우주론. C, E. 중국에 영향받았고, 그 영향의 결과 뭐야? 회통.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 관심.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락에 이미 구조 세팅을 다 한 거야. 봐봐. 글의 정보 구조가 크게 두 개죠. 이 글은. 첫 번째, 일단락에서는 주제 세팅을 하고 나서 서양 우주론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동양 우주론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처음에는 전례가 됐죠. 그래놓고 아씨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뭐해? 성리학 중심으로 가. 그리고 중국 고전을 무시해.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리학이 틀리고 서양 과학이 맞고 이 한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 그래서 어떻게? 중화 사상으로 가. 그러면서 역시 서양을 배척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국가적 통치 질서가 돼버려요. 우리 중화 사상이야. 계속 유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망하는 흐름인 거거든. 됐어? 그 흐름을 요약해서 일단락에 다 때려 박아놨잖아.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필기해 얘들아. 36페이지 위에 필기할 때 많잖아. 됐어?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푸는 수학적 전통이 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아까 쳤던 형광펜 있죠? 여기다가 원이라고 써.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야. 수학을 가지고 뭐 했어? 그게 형이상 문제를 가져왔어. 보이죠? C. 아까도 봐. 경험주의, 수의과학, 형이사학 박살냈죠? 수학적 전통, 형이사학 박살냈죠? 됐습니까? 흐름 잡히시면 됐고, 코페르니쿠스에다 코 동그라미 크게 써놔. 그래야 나중에 찾아. 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크게 쓰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 주위를 뭔설? 천동설. 옆에다 쓰자. 천동설. 천동설 얘기야. 야, 중요합니까 이게? 근데 니네가 이 선지가 맞고 틀린지 판단하려면, 그래서 29번 같은 거 판단하려면 왔다 갔다 존나 해야 돼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는지 고정되지 않았는지, 단순한지 복잡한지. 단어 하나 때문에 맞고 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어가 3개, 4개가 묶여봐. 단어가 3개에 묶이면 경우의 수는 2의 3승까지 8가지가 나와. 8가지 판단을 다 할 거야. 제발 미친 짓 좀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왜? 의도니까. 야, 코페르니쿠스는 뭐 했어? 경험주의로 형이사학 박살냈어.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옛날에 천동설이었어. 필기했어? 사진 찍었어요? 빨리 찍어. 올려줘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 흐름을 잡고 구조를 잡으라고.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뭔 생각을 했어? 뭐야? 지동설이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뭐뭐 할 수 있었고 충족되었고 됐어? 그러니까 사실 봐봐. 이 단순성도 뭐냐면 오컴의 변도날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의 진위를 모르겠으면 자 봐봐. A라는 주장이 있고 B라는 주장이 있는데 A라는 주장은 단순해. B라는 주장은 복잡해. 그러면 단순한 게 진리라는 거야. 모르잖아. 넘어가. 어쩔 수 없어. 봐봐. 단순성을 던져놨는데 왜 단순성을 던져놨는지도 니네 모르잖아. 오컴의 변도날 법칙 때문에 복잡한 기술보다는 단순한 기술이 좀 더 옳다라는 사상이 있었던 거야. 그 시절에. 그래서 단순성이 충족됐으니 이게 더 옳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모르잖아 그런 내용은. 왜? 언급이 안 돼 있고 니네도 배경식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리 불가능한 정보니까. 항상 그랬듯이.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뭐 했어? 형이상학. 자, 현관편 밑줄. 아까 썼다. 삼트다. 삼트. 그럼 봐. 형이상학은 두드러 맞기만 하냐? 아니. 거꾸로 공격을 해요. 됐지? 이유가 있지. 왜? 그걸 인정해버리면 뭐가 무너지니까? 통지질서 무너지니까. 됐냐?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법 구도가 뭐겠어요? 이분법 구도. 이기. 이분법이잖아. 형이상학, 자연과학. 됐어? 신, 현상. 자, 신은 완전 무결해. 그래서 그 신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신학자들이야말로 위대한 존재고 너희 민중 개 돼지 새끼들은 우리가 하는 얘기나 따라가. 했는데 개 돼지 새끼들이 야 씨발 틀렸는데? 잘 따라오던 개 돼지 새끼들이 말을 안 듣네. 좀 쳐맞자. 종교 재판한 거잖아. 그래서 그러려고 봤더니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죽었어. 갈릴레오가 남아있어. 일로 와. 야 지구 도냐 안 도냐? 지구가 계속 돌아? 오케이, 너 그러면 이제 종교 재판 해가지고 뒤지자. 살고 싶으면은 천동설이 맞다고 해. 우리 통치 질서가 맞다고 해.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죽기 싫었던 거야, 브라이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야, 어떻게 과학이 뇌피셜하고 합의를 봅니까? 그래서 퇴보한 거라고. 퇴보. 됐어요? 형이상학의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얘는. 거꾸로. 그러면서 이제 쌉소리 쳐해요. 자, 그러나 역점이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케플러는. 야, 잘 들어. 내가 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냐면 너희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이요. 대단히 이것도 사실은 경험적 증명을 해놓긴 했어. 그래가지고 보잖아요. 난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천재였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관측 데이터가 오차를 무시했을 때 거의 일치해요. 설명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얘도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발상이 있기 때문에 신의 섭리가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터졌어요? 갑자기 몽고 와가지고 싹 한번 쓸어갔지. 그 다음은 흑사병 와서 싹 한번 쓸어갔지. 그 다음은 과학기술이 떡상해가지고 이거 아무리 봐도 성경이 틀렸는 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기도하면 나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다 뒤졌잖아. 아니 저 기독교 이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집에 쌤 아시죠? 우리 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이렇게 상과 성모 마리아의 상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시절에는 그런 위기를 계속 왔었던 거야. 그러면 신학자들이 그 당시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잡아 족치려고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퇴보한 거야. 하지만 어쨌든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증명할 수 있는 도구들은 많아졌으면 증명이 돼버리니 어쩔 수 없죠 이제는. 그러면서 신학은 신학의 영역으로, 철학은 철학의 영역으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의 영역을 확립해가기 시작을 한 거거든. 그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런 상충을 피하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두 줄, 세 줄로 털어놨는데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걸 처리하라고 낸 게 아니라니까. 흐름을 잡아주려고. 사상사의 흐름을 잡아주려는 거야. 주제 목적이 뭐야? 사상사의 흐름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버려? 이걸 이해하려고 달려든다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 브라의 우주론, 케플러의 우주론, 정보가 없는데도 처리하려고 달려든다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보가 없어서 처리 불가한 정보는 그대로 놔두는 게 의도자 설계인데 그걸 왜 처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계속 봅시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형이상학에 매료됐고 심플라툰주의는 도대체 뭐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하지만 뒤에 정보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구조 잡으라고 다 알려주는데. 나왔지? 사투입니다. 경험주의자였기에 수립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형이상은 어떻게 됐다? 박살났다. 보여? 글의 주제는 뭐야? 경험주의가 형이상 박살냈다야. 그래서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야. 자, 원래는 형이상학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다가 과학기술이 떡상하니 경험주의가 떡상을 했고 경험주의가 떡상을 하면서 형이상학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공격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 문제는 뭐냐면 얘도 반격을 한단 말이야. 문제는 과학기술은 종교가 아니래도 과학기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정리하면 코페르니쿠스 올라갔다가 반대파 때문에 내려오면서 브라에 같은 경우도 퇴보 좀 했다가 케플러 가지고 떡상, 그 다음에 뉴턴 나오면서 확립이 된 거라고. 글의 흐름은 이런 거야. 이랬니? 얘네는 형이상학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으나 과학기술에 의한 경험주의가 얘를 박살. 잠시 퇴보했으나 다시 한번 경험주의가 얘를 뚝 패면서 떡상. 이 흐름이라고. 됐어? 옆에다 필기해놔. 자, 그럼 이제 A 단락 같이 볼게요. 필기하세요. 필기부터 하세요. 이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여기 필기 다 했으면 여기 설명을 해줄게. 봐봐. 저쪽 필기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야. 엄밀하게는 만류인력 공식은 상수 G 곱하기 R제곱분의 라셈 스몰 M이에요. 그런데 봐. 그걸 이렇게 줄글로 쓴 거야. 왜? 이게 수능 국어적 정보 처리니까. 즉 만류인력 법칙을 너희한테 알려주고 공식을 머릿속에 잡아놓고 만류인력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주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런 지식을 활용하는 도구적인 발상, 도구적인 정보,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처리, 능력. 그러니까 처리 능력에 초점을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어. 오히려 만류인력 공식을 그대로 써서 냈어도 문제가 돼. 왜겠어? 그럼 물리시험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 물리 선택한 애들만 개떡상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물리 선택한 학생들도 정교하게 지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박살나게 낸 거야. 오히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문 내용으로 국어적 사고 흐름으로 잡아가렴. 물론 물리 선택을 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지 그것만으로 해결되게는 절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옳은 거지. 그걸 알고 나선 거예요, 물리학회는 도대체.
다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아니야. 원래는 물하고 바다랑 육지가 어떻게 밀도가 균질하냐, 어떻게 대칭이냐, 다 다르지. 근데 그렇다고 보겠대. 그러면 그 천체박 어떤 질점을 잡아내기는 만류 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박 어떤 질점을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자, 봐봐. 이 내용은 아까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 보기에 1, 2, 2, 3, 3번이나 얘기했던 그 내용 반복이잖아. 됐냐?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이 같음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기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요. 됐니? 그러면 이 단락은 왜 끌고 들어온 거야? 그래. 31번 문제 내려고 끌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철학 지문으로 갑니다. 살짝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철학 지문으로 갈게요. 자, 다시 16세기 말이 됐고요. 중국으로 서양과학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왕조는 공식 채택을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브라해, 케플러 같은 것들이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봐봐. 시현력 계속 나오잖아. 왕조가 채택해가지고 이런 변화가 왔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잡았지만 다 좋았니? 지금까지 좋은 얘기인데 불온하다고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럴지 생각을 해봐. 그래. 통치질서. 성리학. 그러니까 이런 숨겨진 어떤 주제나 흐름들이, 의도들이 보이려면 기출들 흐름을 바탕으로 잡아왔으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걸 생짜로 독립적으로 봤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지. 이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됐어? 자, 형광펜으로 여기 위에 크게 끊어줘요. 새로운 주제니까, 새로운 글이니까. 자, 이제 동양타트 2단락입니다. 봅시다.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웅씨, 방씨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야. 왜 부정적이었을까? 그렇구나. 성리학은 이, 얘네는 기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리학을 근거해서 서양과학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 비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이제 뭐 드래곤볼이라는 혹시 만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막 손오공이 나와가지고 막 장풍을 뿅 쏘면 그게 에네르기파야. 에너지파야. 근데 그게 기야. 기를 쏜 거야. 빛으로 표현하잖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풍 쫙 쏠 수 있어요? 장풍 쏘는 그 내용이라니까. 그러니까 뇌피셜 쌉소리 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어쨌든 성리학 근거에서 재해석했다. 그 다음 달락 사진 찍었어요. 그 다음 달락 가봅시다. 17세기 후반으로 가서 왕석천 매문종 봅시다. 왕매.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 자, 사트 나왔다, 사트. 오트 나왔다, 오트. 얘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논력한 거죠, 여기도. 아까 형광펜색으로 칠해놔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원래 다 뭐였다? 중국 거였다. 이 새끼들 중화사상하고 있군요. 됐죠? 그러면서 야 너무 니네 여기로 갔어라고 비판하긴 했네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하다 보니 이런 성리학 비판, 형이상학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던 거네. 그러면서 이 얘기는 뭐야? 예시, 중국 귀연놈, 중화사상 됐어요? 이렇게 쌉소리 쳐하다 보면 나라 망한다니까. 찍어서 올려주세요. 나 나와도 상관없어. 찍어서 올려주세요. 결국 망했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기 다 했니? 넘어갑니다. 자, 중국 청문회 중심으로 서양 청문회 회통하려는 매문장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공식 입장이 돼버렸대요. 공식 입장. 그래서 사고 전서에 반영이 되었고요.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는 경향은 19세기 중반까지 주를 이뤘다. 그러니까 일단락 내용에 세팅된 주제 그대로 여기에 흐름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사상사잖아. 어디에 이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나마 A단락이지. 근데 A단락은 31번 독립문항 끝이고. 그러면 27번. 항상 얘기했지. 신념 같아도 얘는 의도가 다 뭐라고? 주제, 구조 잡는 거라니까. 그래서 봤더니 서양 우주론 주제 맞죠? 자, 지동설이냐 태양 중심설이니까 지동설, 지구 중심설이니까 천동설. 당연히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고 있고, 서양 우주론 영향받아가지고 중국 우주론 당연히 있죠. 정답 2번 끝. 됐습니까? 그리고 봐봐. 전개 방식에 쓰였던 게 뭐야? 인물들의 이름이잖아. 오케이. 왜? 사상사였다니까. 철학이었다고. 사상사였다고. 중국에서 서양 우주론을 접하고 회통을 시도한 사람? 그래, 사람. 사상사였다고. 전파한 서양의 인물? 사상사였다고. 물론 발췌도 해도 되는데 이미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뭐 찾고 싶으면 찾으세요. 시간 많으면 찾으시고. 됐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완전 달라요.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는 의도의 문제였던 거지. 계속 봅시다. 맞죠? 이거. 정확하죠? 형광펜으로 밑줄 아까. 경험주에서 형이상학 박살 내려고 했다. 그럼 봐봐. 똑같은 얘기 있죠, 여기다가. 달리? 둘 다. 보입니까? 봐. 이렇게 빡세게 정보가치 높았던 내용 집중하면은 쓰잘데기 없는 데서 억울 안 끌리고, 하면서 정답 특정 좁히고 발췌도기야, 항상. 그리고 굳이 이제 덧붙이자면 얘도 어쨌든 주제죠. 얘도 바탕가지로 구조나 정보가치 높은 주제와 관련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구조 같은 흐름 같은 거 잡아줬으면 됐죠. 하지만 명백하게 자꾸 쓸데없는 데 억울로 끌리지 말고 여기에 초점 뒀던 사람이라면 이런 게 너무 쉽고 명확하게 보일 거라고요. 이 좋은 걸 왜 안 써먹냐고. 제발 좀. 됐어, 여기까지? 찍었어? 빨리 찍으세요. 계속 봅시다. 29번. 윗글에 나타난 서양 우주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멘탈 터진 애들이 많아. 여러분, 세부 내용 물을 확률보다 주제 구조에 초점 둘 확률이 높은데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뭐라고? 자, 봐. 자, 경험주의가 형이상학 박살냈다 그랬어요. 이거를 원트, 투트, 진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 과정에서 일단 코페르니쿠스 때 떡상. 하지만 견제가 들어오면서 브라헤 때 조금 망했고, 다시 케플러 들어오면서 떡상, 뉴턴 때 확립됐잖아. 그럼 봐. 어딨냐. 4번 브라헤. 보이죠? 흐름 잡았으면.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행성을 거느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동설 입장인 거고, 좁히고 발췌도 해봤으면 그러네, 불화의 생각 그거였네, 흐름이 보였을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이제 뭔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이런 짓거리를 해요.
항성청구가 고정되어 있나? 그러니까 항성청구를 찾아야 되고 고정인가 아닌가를 찾아야 돼.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인지도 찾아야 돼. 그게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건지도 찾아야 돼. 그게 형이상학인지도 찾아야 돼. 언제 찾을래? 나같이 방구석에서 진짜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기출분석해서 해설지 쓰고 있는 사람은 된다니까요. 마달이라든지 매삼비라든지 된다고. 니네는 수능시험장에서 80분 풀어야 되는데 되겠어요 이게? 2번 순지. 많은 수의 원을 써서 원인데 많은 수인지 적은 수인지도 찾아야 돼. 행성의 가시적인지 가시적이지 찾아야 돼. 그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인지도 찾아야 돼. 태양에서 볼수록 공전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이 있는지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단순한지도 찾아야 돼. 언제 찾을 거냐고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으면 해보세요 제발 좀. 지구와 행성 사이에 태양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 우주론이 그것인지. 근데 봐봐. 지구와 행성이 태양주위를 공전한다. 이건 알아야지. 이건 뭐야? 지동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보 가치가 높았고 핵심 정보로 잡혔으니까 바로 판단되는 거야. 이전에 지구 중심설 천동설이죠. 보다 단순했다. 아마 좋다는 얘기인 것 같고 형이사학 양립 바로 보이죠. 얘가 얘를 박살내는 거 같잖아. 현관펜 쳐놔. 봐봐. 됐어? 그래서 좁히고 발췌도 그래도 뭐 이딴 거에 사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 경험주의.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어딜 봐서 아리스토텔레스랑 양립이 돼. 맞지? 그럼 막 흐름을 준 거잖아. 자, 봐. 코페르니쿠스 때는 박살냈지. 근데 불안해서 눈치 봤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갔지. 좁히고 발췌도 보인다니까요. 알겠냐? 사진.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잉. 질문. 자, 질문도 올려주시고, 이제. 자, 이제 30번. 그럼 봐봐. 왜 이게 29번에 설계된 건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명확히 보이는 게 이게 29번의 주제 의도였던 거야. 그럼 동양도 봐봐. 동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봐. 서양께 들어오면서 동양에서도 받아들였고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공인을 했어요. 왜? 도움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봐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많았지만 당연히 단점도 뭐겠어? 통치 질서 위배돼. 이해됐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중국 파트의 일단락 구조였던 거죠. 내용이었던 거고. 그럼 이단락부터 해결 방법으로 뭐로 온 거야? 통치 질서인 뭐? 성리학 기반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중국 사상들을 다 박살내기 시작을 한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3단락 넘어와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어? 중화사상으로 해결한 거야. 결국에는 다 어디서 왔다? 모두 중국 기원이다. 이 새끼들은 한복, 김치, 뭐 지구 구체설, 뭐 아주 그냥 뭐 그래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4단락 넘어와가지고 이제 뭐 했어? 이게 정부 공인이 됐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멸망. 중화사상했던 중국, 소중화사상했던 조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또 이것도 괜히 또 잘못 써놨다가 중국하고 조선 안 써놨으니까 괜찮겠네.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로 오세요. 그럼 우리는 이걸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봐봐. 학자들이 접목시키려고 하겠다. 이건 봐봐. 이건 주제잖아. 당연히 맞지. 맞잖아. 서양과학이 들어왔고 접목하려고 했다. 주제고. 두 번째, 사고전서 있는지 확인해봐야죠. 세 번째, 방위지 같은 거는 세분화니까 좀 이따 확인해야 돼. 맹문장 확인해야 돼. 확인할 겨를이 없어. 방위지 생각, 맹문장 생각이 누구 기억에 남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니까?
그거 남아있는 애들 없어. 전국에 어떤 천재도 없어. 빵명이야, 빵명. 그럼 여기서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잖아요. 됐어? 이게 2야. 그 다음에 얘는 기야. 얘 참교육했잖아요. 보이지? 5번. 제발 주제구조 흐름 잡으면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걸 자꾸 발췌적으로 끌고 들어가면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방법이지만 초등학생 수준의 방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답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31번 끝이죠. 어떤 내용인지 흐름 보였습니까? 자, 필기 다 잘 하시고, 뭐냐면, 이 철학 지문에서 아마 평가원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상적 근간을 좀 가꿔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로 인류 사상사 흐름을 잡고 지금 이 시대, 이 시점 살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주려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지문이 출제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올해 EBS 등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58페이지 보면은 보험 이 지문에서 경제와 법률 지문 세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거든. 다음 시간에 이제 경제 지문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교재는 오늘,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배송이 됐을 거예요. 받으셨을 거고, 이렇게 생긴 거 3월 학평 대비 특제포 해가지고 맨 처음에 개체성 DNA 뭐 이런 거 나오는 지문들부터 해가지고 칼로리부터 해가지고 과학기술 지문 탈을 쓰고 있는 지문들이 나오는데, 이 세 지문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게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지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업 흐름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와서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 놓은 거고, 이어지는 게 이제 법률 지문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게 경제 지문인데, 경제 지문부터 볼게요. 이유는 기출분석과 ABS를 분석하는 것을, 연결 흐름 잡는 거를 계속 할 거 아니야. 집구석에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나는. 그럼 하다 보면요, 보여요, 이게. 하면서. 뭐가 보이냐면, 경제 파트에 설명해 드릴 부분인데, 지금 평가원을 세팅한 그 흐름대로 정확히 나오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법적 문제보다는 경제적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격변이 존재했고, 그걸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격변은 왜 왔냐?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같은 문제들. 이제 그런 문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자율주행 차량이 법과 제도 내에서 있질 않잖아. 사실 그 모빌리티 혁명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옆에 이제 킥보드, 전동 킥보드 문제나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 AI 차량, AI 운전자, AI 운전자에 끝나겠어? AI 판사도 나와요. AI 의사도 나와요. 맞잖아. 야, 니네라면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주관적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한테, 판사한테 여러분의 판결을 맡기겠어요? AI 판사한테 여러분 판결을 맡기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건데 당장은 아니잖아. 근데 경제는 당장 터졌어, 지금 코로나는.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경제 지문이 최근래 법 지문보다 훨씬 더 이슈가 돼서 출제 확률이 높아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이 지금 지문 세팅을 할 때만 해도 법을 먼저 다뤄주는 게 의미 있겠다고 봤는데, 경제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순서와 달리 경제부터 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3분 뒤 라이브 송출 마무리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 크게 3가지 공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의고사 치는 거. 그러니까 3월 학평 대비로 모의고사를 꼭 쳐야 되고, 모의고사 치는 날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개개인한테 학생 번호를 부여하면 여러분 모의고사 치는 장면을 누가 보더라도 누군지를 모르니까 프라이버시 침해 없고, 들여다보는 건 나만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풀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가 보여. 원래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 강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100명 이런 식으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돼. 모의사를 치긴 쳐야 돼. 아, 줌으로 치자. 그래서 줌으로 니네가 시험 치는 걸 찍으라고 했어. 너무나 좋아졌어. 왜? 내가 시험 치고 있는 걸 누구한테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실정감이 확 생겨버린 거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막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전에서 당황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겪어본다는 측면에서 작년에 그게 굉장히 주효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3월 학풍 대비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쳐주는 게 가장 좋고 치는 걸 보면서 내가 비교도 하면서 관찰도 하면서 학생들의 특징도 잡아낼 거야. 그러면 수업 시간에 녹여내기도 할 거고 필요시 개인적 피드백도 줄 거예요. 참석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일수록 좋아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평일, 무슨 요일, 무슨 시간, 주말 무슨 요일, 무슨 시간을 정해서 시험을 칠 거야. 아시겠죠? 그 설문조사 할 거고 내신 설문조사 할 거고 그 두 가지. 마지막 매나국을 그 다음에 보고서를 꼭 쓰셔야 돼요. 이유는 이게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산타 토익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광고하는 거 알죠? AI 토익 해가지고 나 코딩도 할 줄 안다 그랬잖아. 보인 거야 내가 그게.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죠. 자동으로 여러분의 오답 정리를 해주는 빅데이터 정리하는 걸 할 거라고.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다 보니까 학생들 지금 상황에 맞춘 식으로 과제가 나가거나 오답 정리를 해주거나 특성에 따른 뭔가를 대응해 줄 수 있겠다는 게 보인 거예요. 곧 특허 내요 이것도. 특허까지 날 거야 곧. 알겠어? 써주세요. 이용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다. 자, 질문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지금? 네. 어딨냐? 바로 위에. 어디? 바로 위 어디? 오케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문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게 인지 긴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설명 좀 해줄게요. 봐봐. 이거 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거 국사 시간 내용이에요. 국사에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나눠서 봐요. 알다시피. 역사는. 그러면 그 시절에 이제 맨날 훈구파랑 그 다음에 사림이랑 이게 기억이 난다. 야. 훈구랑 사림이랑 맨날 이제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사화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국사 시간을 배웠어요 여러분 다. 그리고 사화가 몇 번 있었다 그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온 게 분당 정치잖아. 그러면 얘네가 맨날 싸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즉 사상적 배경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이제 뭐냐면 이거야.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은 성리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와 기가 있잖아. 이거야. 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진리야. 절대 선이야. 원리야.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게 통치 질서가 돼야 돼. 그게 뭐였던 거야? 성리학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런데 중국 고대에 보면 그때부터 이제 사상들이 내려왔을 거 아니야. 동양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사상도 있어. 그걸 예를 들면 제자 백가 사상이라고 했대. 중국의 천추중국 시대에 워낙 사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들이 생겨난 거야. 그 중에 1등이 성리학이야. 그래서 성리학을 2로 잡아놓고 여기를 기로 잡아놓고 본 거예요. 알겠어? 중국도 그랬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 시절에 중국도 성리학이 2였고 나머지 사상들을 다 기라고 놓고 보고 후드려 팬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런데 어쨌든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동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가 생겨나냐면은 실학 같은 게 생겨나잖아. 중국도 여러분이 알 거야. 양명 같은 게 생겨났잖아.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들이 생겨나면서 변화를 시도를 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니까 다 망해버린 거라고.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떡상했던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해준 거야. 이거 필기해놔. 이거 필기해야 돼요. 왜냐면 저 흐름이 너희 국사 맨날 배워. 매 학년 배우는 게 국사 아니냐? 필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당연히 너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낸 거야, 이거를. 알겠니? 이런 사고와 이런 해석을, 이런 정보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낸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선생님 저 배경시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그건 이제 실전 가서 할 고민이야. 지금은 이걸 처리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되게 편해져, 나중에. 그리고 실전 가서 도저히 배경식이 없어서 힘들다. 괜찮다니까. 발제독 하세요, 그러면 그때. 이 지문도 이 부분도 안 되면 발제독 해서 풀면 되잖아. 맞잖아. 잡아줘, 저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저게 안 되면 발제독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 발제독을 갈 거며 그게 좋은 방법도 아닌데 해결 방법 이렇게 찾아가시라고요. 질문 있으면 또 주세요. 질문을 주셔야 돼요. 질문 주시는 학생들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파트 이제 좀 흐름 놓친 학생이 개별톡에 질문 줬는데 그 부분 따로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보충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수강생들만 좀 볼 수 있게 내부 공유하는 링크로 드리든지. 또 질문 있으면 주세요. 자, 여러분, 참 고생들 많으시고, 네, 1분만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말이 안 돼. 내가 여러분, 나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요. 우리 때는 학교를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 7시? 7시 반까지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 학교 몇 시까지 가냐? 요즘 9시까지 간대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 아니냐, 씨발. 7시에 왜 와, 학교를? 7시 학교 가서 7시 반부터 연교시 해요. 뭐 할 것 같아? 아침 자율학습을 해요. 일단 자율이 아니고, 학습이 아니라 수면 시간이야. 병신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이유는 있지. 애들을 그렇게 잡아놔야 사고를 안 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핸드폰 다 있고, 스마트폰 저기 몇 번 누르면은 신고 다 되고,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위험한 시대가 아닌데. 그리고, 우리 때는 그래서 한 10교시에 10교시. 그러면 이제 오후 6시까지 수업 존나 듣고, 급식 처먹고, 저도 급식 먹었어요, 여러분. 저 도시락 안 싸고 다녔습니다. 저도 급식 세대예요. 저도 급식 처먹고, 7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강제 야간 자율학습.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죠.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했지. 생각해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야. 그럼 몇 시간 일한 거냐? 15시간 일했네, 씨발. 사람 새끼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해요. 사실은 10년 전에는 그런 거 고쳐보겠다고도 했었지. 근데 내가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내가 족밥인 거야.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내가. 내 인생도 못 바꾸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공부했고 전공했고 노력했고 그런 삶의 궤적에서
최소한 여러분의 국어 공부만큼은 좀 남들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비교도 안 되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한 일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 쓰는 거, 제가 동양인으로 태어난 게 어쩔 수 없는 거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한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운명이고 숙명이지만 그게 싫다면 더더욱 극복을 해내야죠. 어차피 지금 1년 놀든 대충 살든 고3이고요. 어쨌든 공부 많이 해서 좋은 결과 낸 놈이 1등이고 승리자예요. 그럼 이겨야지. 그 순간순간 피곤하고 힘든 것 때문에 자꾸 뒤떨어지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하다가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사수하거나 또는 후회하거나 시간 비용 다 아까운 거야. 내년부터 여러분 인생을 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올해 1년 좀 고생하시고 남자들은 뭐 군대 갔다 오셔야 되고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감수하면서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들을 해보자고요. 질문하라고 잡소리 한 건데 혹시 질문이 없는 것 같죠? 맞아?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들 하셨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아마 다음 주부터 5시 반이 아니라 6시부터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질문이 올라왔어? 예, 알겠어요. 질문 어디에 있어요? 지구와 태양이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이 서로 같다고 되어 있다는 말은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힘들 수가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봐봐. 자, 봐봐, 얘들아. 내가 벽을 이렇게 밀잖아. 예를 들면 뭐 5kg의 힘으로 밀었다고 칠게. 그럼 봐봐. 힘은 봐봐. 근데 얘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5kg로 밀었으면 사실은 얘도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몇 킬로로 버텨야 얘가 버틸 수 있겠어? 5kg로 버텨야 되는 거야. 이런 게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고 그래요. 근데 물리 시간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류 인력이라는 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질량이 큰 놈일수록 힘이 세겠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해서 거리가 가까워야 되니까 거리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만류 인력이. 그럼 봐봐. 내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그 힘, 아이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 힘 자체는 같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이게 국어 시간 다 설명하니까 힘든데 봐봐. 이 분필을 자, 내가 태양이라고 치자. 이 분필이 우주의 티끌이라고 치자. 이걸 잡아당겼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얘가 얘한테 끌려온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봐봐. 끌려온다면 어쨌든 얘가 끌려오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 내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 10이라고 해볼게. 그럼 반대로 이 분필은 10의 힘을 나한테 받아서 끌려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얘도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나한테 어떤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만류 인력이고 상대적으로 서로 힘은 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과학 시간에 정리된 내용인데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셔도 되고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상관없는데 워낙 이런 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정리됐었어야 되는 내용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따로 올려주시면 제가 영상을 따로 찍든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진법을 몰라서 진법 설명을 내가 따로 찍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라이브로 못 봤겠지만 이제 그런 성격의 설명들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제가 영상을 찍든 답변을 드리든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선제 나와 있는 얘기는 질량 요소 하나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 자, 태양은 1, 2, 3, 4, 5, 6, 7, 8, 9, 지구는 1, 2, 3이 있다고 쳤을 때 봐봐. 자, 이 하나가 3, 뭐 1, 2, 3, 4, 5, 6, 7, 8, 9개를 잡아당길 수 있죠. 그러니까 봐봐.
2라는 질량 요소 하나가 태양의 질량 요소를 잡아당기면 9개가 생길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돼, 여기? 자, 반대로 3이라는 조물이 잡아당기면 3개가 생길 거라고. 지구 전체를 잡아당기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질량 요소 하나하나만 떼서 보면 당연히 같진 않아. 그런데 잘 봐. 이 9개를 여기다가 모아놓고 이 3개를 여기다 모아놓고 각각이 잡아당기는 거라 보면은 3이 1이 1, 2, 3 잡아당기고 2가 1, 2, 3 잡아당기고 3이 1, 2, 3 이거를 전부 다 한 힘이나 이렇게 모아서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뭔 이해가 안 될까? 영상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설명하자면 한 10분은 해야 돼. 다시. 또 질문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시 보셔야 돼. 이건 수업을 놓친 거야.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시고, 자, 없으면 여기까지 라이브 송출을 일단 마무리할게요. 자, 고생도 하셨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